여러분, 그는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말을 계속했다. 제발 나의 성급함을 용서하십시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지금의 나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십시오. 내가 술이 취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젠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긴 술이 취해 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술이 깨면 영리해지는 것 같지만 남의 눈엔 여전히 바보로 보이고 술을 마시면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남의 눈엔 오히려 영리하게 보이는도다. 나는 바로 이런 인간입니다. 하하하.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도 누명을 벗지 못한 처지에 이런 농담을 한다는 것은 신뢰되는 일이라는 그 점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제발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물론 내가 당신네들과는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나는 잘 압니다. 어쨌든 나는 범죄자의 처지로서 당신네들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과 따라서 당신네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나를 신문할 임무를 띠고 있으니만큼 내가 그리고리에게 저지른 일을 칭찬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리라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지 늙은이의 머리를 깨놓았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당신네들이 그 노인을 대신해서 나를 재판에 회부하여 비록 모든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더라도 반년 내지 1년 동안 감옥에 쳐넣을 것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처벌이 뭐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설마 계급의 권리까지는 박탈당하지 않겠지요. 검사님, 아무튼 여러분, 나도 처지가 옛날과 다르다는 그 점은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네들처럼 어디를 갔었느냐, 못하러 갔었느냐, 언제 갔었느냐, 어디로 들어갔었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퍼부어 댄다면 아마 하나님도 어리둥절해지실 겁니다.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또 그런 하찮은 것을 낱낱이 나에게 불리하게 기록한다면 내가 혼란을 느끼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됩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어차피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다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판에 박은 듯한 신문 방법을 버려달라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아침 식사는 무엇을 먹었으며 침은 어떻게 뱉었느냐 식의 사소하고도 하찮은 것으로부터 신문을 시작하여 범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해놓고는 느닷없이 누구를 죽였지 누구의 것을 훔쳤지 하고 들이대는 방법 말입니다. 하하하. 이게 당신네들의 판에 박은 수법이지요. 이게 당신네들이 어디서나 사용하는 교활한 수단이에요. 이런 교활한 수단으로는 농부들의 얼을 뺀 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겐 어림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속임수점은 빤히 알고 있으니까요. 하하하. 여러분 화를 내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겠지요.
하고 그는 놀라울리만큼 솔직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다름 아닌 미찌까 까라마조프가 한 말이니까 묵과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면야 묵과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건 미자가 한 말이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시겠죠. 하하하. 이 말을 듣고 니콜라이 파르베치도 따라 웃었다. 금사는 웃지는 않았지만 마치 미자의 말 한마디, 사소한 동작 하나, 안면 근육의 희미한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당신을 대한 태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노니? 아침 식사에는 무엇을 먹었노니? 하는 따위의 신문으로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부터 신문하기 시작했지요. 그건 나도 잘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벌써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내게 보여주신 친절, 당신의 고결한 심정에서 우러나온 비길 데 없는 친절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은 모두 고결한 신사들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귀족의 품위와 명예를 지닌 상류사회의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상호 간의 신뢰를 터전으로 하여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내 생애의 바로 이 순간에 있어서 내 명예가 손상된 이 순간에 있어서도 당신네들을 나의 가장 훌륭한 보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데서 별로 신뢰가 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신뢰가 되지는 않겠지요. 원천만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위엄있게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그 자질구레한 속임수 같은 질문은 그만 집어치웁시다. 미자는 열광적으로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현명하신 충고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검사가 미자를 향하여 말을 걸었다. 그렇지만 나의 질문을 철회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런 큰 돈이 3천 루블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는지 꼭 알아야만 하겠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했느냐는 말이지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다름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의 빚을? 여러분, 그것만은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찮은 문제가 되어서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도 아니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어서 말하기를 꺼리는 때문도 아닙니다. 이건 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사생활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사생활의 간섭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의지요. 당신의 질문의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것은 모두 나의 사생활입니다. 나는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명예의 빚을 갚으려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누군가 하는 건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실례지만 그 사실을 기록해 두어도 괜찮겠지요. 하고 검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말을 꺼내기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기록해 주십시오.
원 당신네들은 어지간히도 시간 보낼 일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그런 걸 일일이 다 기록하다니. 실례지만 당신에게 말씀드려 주의를 환기시킬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미처 모르고 계실까 해서 말입니다만 검사는 상대방을 타이르듯 유난히 엄격한 의조로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우리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들은 만약 당신이 어떤 이유로서든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당신에게 답변을 강요할 권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답변을 하건 하지 않건 그건 당신 개인의 판단 여하에 달린 문제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손해를 자기 자신에게 가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결코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밑자른 검사의 이 경고에 약간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찾아간 그 삼소노프라는 사람은 물론 필자는 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새삼스레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기로 하겠다. 미자는 극히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으나 동시에 한시 바삐 얼른 끝내고 싶어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검사 측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이따금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미트리는 그것을 항의했지만 결국은 복종하게 되었다. 그는 기분을 상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호의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다. 물론 가끔가다 여러분 이래선 하느님도 화를 내고 말 겁니다. 라든가 혹은 여러분 내 감정을 너무 자극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려는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저께 삼소노프가 자기를 골탕 먹인 이야기를 죄다 늘어놓았다. 그때 그는 이미 자기가 삼소노프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